최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다음 주까지 불출마 확인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네. 맞습니까? 네, 뭐 이건 네. 이건 총선을 앞두고 그 관례적으로 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불출마 의사를 확인을 해야지 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총선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특별할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뭐 여기에 또 민감하게 또 이게 뉴스가 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관례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총선에 나올지 말지 불출마를 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비명계에서는 또 당이 불출마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비명계 어떤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거 지금 뭐 초선이 아니시고 최소한 재선 이상 해보신 분들이 이거 다 했다는 거 다 아실 텐데 저는 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네. 뭐 당에서 아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대표가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때 인재영입하신 분이 조홍천 의원이세요. 조홍천 의원은 양행자 의원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어찌 보면 기존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뭐 맡겨야죠. 일단 당 대표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총선에서 아마 국민들의 투표로 총선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승환 행정관님,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엔 친명계에도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험지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험지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 180녀석 가지고 있는데 강남권에는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 있고 아니면 예. 정말 영남권 가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전인 16년도에는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했고요. 반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고 지난번 총선 당시는 염동열 사무총장이었고 16년 선거 때는 인재 영입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상향식 공천한다고 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입당을 시켰죠.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총선 전 인재 영입은 실무의 차원인데 민주당에게 있어서 총선 전 인재 영입은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공천하고 내가 이 총선 주도한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교훈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네. 강서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 10명 넘게 나와서 경선하고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진교훈 당시 전 경찰청 차장을 불러다가 영입을 시키고 그리고 병상에서 공천을 줬습니다. 내가 영입하면 그 이꼴 공천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서 앞으로 비명계의 거의 말살 작전 같은 내용은 더욱해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예, 진교훈 교훈을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 했던 사람을 그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혔어요.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힌 게 과연 타당한가? 논란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비윤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면 이제 다선 의원들은 이것도 친윤 이런 분들도 안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이 갖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그러나 인재영입위원장에서 인재영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공천받는다고는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대표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건 맞아요. 그건 행정적인 업무인 거지.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내용들을 대표가 막 뒤집습니까? 그렇게 하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사람을 잘 영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철규 지금 위원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양측이 그걸 열심히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인재 영입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해서 공천까지 다 결정하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고
당에서 이런 시스템 공천을 안 하고 인재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 다 공천 주고 이 사람 비례 주고 어디 자리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인재 영입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탈당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조홍천 의원은 12월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고 신당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선긋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에 대해서 좀 짧게 해석을 해 주시죠. 이제 저분들로서는 마지노선이 오고 있는 거죠. 12월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 위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12월은 중요합니다. 선거법 개정 여부가 결정나고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하잖아요. 왜냐하면 총선을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고 이제 가동이 될 때입니다. 질식할 지경이다라는 조홍천 의원의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신당이 제대로 좀 커지면 거기 가볼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그런 행보 보이고 있고 적어도 뭐 세력화를 이뤄서 또 다른 신당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 정도는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 험지 출마를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현재 험지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떨어질 생각하지 않고 나간다면은 뭐 부울경에서도 뭐 울산 같은데 본인이 출마할 리도 없을 거고 그런데 아니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는 없는 그런 레토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당의 문제는 누가 얼마나 더 혁신적인 그야말로 내 살을 뜯어내고 네. 피부를 바꾸는 그런 희생적 혁신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예. 네가 가라 험지 아무도 하와이 안 갑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현역이라고 해도 경선을 하는 구조죠? 네네. 네, 근데 비명계에서 자꾸 자객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금태섭 의원 전 의원의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권리당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이지만은 거기서 어찌 보면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 의해서 약간 분위기가 휩쓸려 버리면 그냥 진짜 아무리 뭐 다선 의원이더라도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자기가 정말 친하다, 자기 친명이다. 이 친명팔이를 하면서 가서 너는 친명이 아니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친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권리당원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 이재명 대표와 친한지 안 친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 선동을 할까 봐 권리당원들을.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 전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정성평가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무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할까 봐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승환 행정관님. 네. 그러면은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은 조만간 비명계 의원들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좀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신당 창당해 주시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데 전 솔직히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매번 국회 때마다 산술적으로 50% 이상의 의원들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다음번에 80명에서 90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대결 구도는 친명과 비명의 구도가 아니고 네. 이미 86 기득권 운동권 세력 정치인과 여기 계신 설주환 변호사님 같은 미래 세대와의 새로운 그 전쟁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사라지고 나는 비명이라 나는 지금 정치적 학대를 받고 있어. 나는 친명이라 한 번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싸움 자체가 한국 정치를 너무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비명이라고 우리가 정치적 탄압받아서 우리끼리 정치할 거야 하시는 분들 다 재선, 3선, 4선 하신 기득권들입니다. 이 기득권들이 좀 빠지시고 민주당에게도 새로운 미래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그들과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신당 창당해 주시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